60대 남성 장 씨는 얼마 전 정부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왔으니 이를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뿐, 단 한 평의 땅도 없는 장 씨는 연락이 잘못 온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땅은 1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 포기를, 장 씨는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훌쩍 지나서야 아버지가 고향에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한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남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속을 받는다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제 상속 재산을 1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60대 남성의 이제 사연인데 뒤늦게 이제 재산을 발견한 경우거든요. 일단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이죠. 예. 60대 남성입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사망하셨어요. 1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80대 노모가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고향에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제 형제인데 장남이에요. 살해자는. 차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 다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 관계자가 전화를 해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자, 이 귀하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니 이걸 받아가시오. 거액이었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 전화가 잘못 걸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에 어떤 땅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땅을 수용을 했고 이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거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 1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유 땅이 있었던 겁니다. 예. 아무도 가족이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남에게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장남과 다른 가족들은 이 아버지에게 토지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족들한테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남이건 차남이건 그 아내 되시는 분이죠. 어머니 입장도 아버지가 땅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1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요. 이제 가족들이 그 상속 관련돼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리할 때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은행 잔고 5천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뭐 돈 빌린 거 개인 채무 뭐 해가지고 채무는 오히려 1억 2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7천이죠. 아. 거기에다가 세금 미납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남 상속 포기를 했던 거고요. 예. 장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정 승인 신청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딱 봤더니 채무가 많아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 포기를 한다라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장남의 경우는 한정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또 뭡니까? 아마 이제 한정 승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상속 순위를 따질 때 직계 비속이 제일 먼저잖아요. 예. 근데 직계 비속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하면 아들만 직계 비속이 아니라 손자도 직계 비속이에요.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이 다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손자들한테까지 내려가요. 맞아. 그러니까 손자들도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손자들이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복잡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 형제 자매까지도 가요. 형제 자매도 포기를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형제 자매 말고 사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니까 아하. 대신에 장남이 한정 승인을 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대신 장남은 이제 아버님의 그 남기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니까 거기서 정리하는 게 그나마 이 집안으로서는 좀 단순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번에 이 사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재산세라고 하나요? 그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 얼마 나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게 돼 있는데 11년 동안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금 내라는 연락 한 번도 받지 못했다거든요. 이 장남의 얘기로는. 네,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한정 승인했던 장남도, 그다음에 다 포기했던 어머니도, 그리고 차남도 전혀 관련된 고지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뭐 국세 미납을 했으면은 뭐 채권 보존 조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독촉장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하나도 못 받다 보니까 그냥 잘 문제 해결됐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착오가 아니면요.
세금이 나올 정도의 땅이 아니었을 수도 아.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안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땅은 거의 없는데요. 이 사실 재산세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네. 소유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알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그런 경우도 안타깝네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잘못 갔을 수도 예를 들어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쪽으로 왔는데 뭐 자식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떼면 그렇죠. 바로 나오죠. 바로 아버지가 뭐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제대로 이제 확인을 안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일단은 뭐냐면 토지 보상금이 한 억대로 나온다 하니까 네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좋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모두 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생각이 지금 없으세요. 왜냐 어머니, 차남 다 포기했는데 상속 포기. 네. 상속 포기는 부채도 포기했지만 혹여 재산이 있어도 난 안 받겠소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2억 원은 한정 승인이라도 한 장남에게 가게 되는 건데 장남은 또 나 이 돈 다 가질 생각이 없는데 네. 이걸 나만 다 받게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막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지금 부채가 1억 2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세금도 10년간 안 냈잖아요. 그럼 이 세금 누적됐을 거고 이자도 붙었을 거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두 변호사께서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저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모르는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60대 남성의 사연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증을 좀 정리를 하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정 승인하고 11년 뒤에 발견된 아버지의 땅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제 사건 하나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시 갚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이게 당연한 고민이죠. 일단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저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미 그 땅은 상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발견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건 질문 그러네요. 자체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그냥 예, 상속의 법적 권한이 기준이니까.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권한이 발생한 거고 나중에 상속 내가 받았다는 걸 나중에 발견한 거고 한정 승인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적극 재산은 얼마가 있고 빚은 얼마가 있고 이거 다 목록을 다 작성을 해서 그걸 허락을 받는 건데 이 목록에 빠졌으니까 이 목록을 바꿔야겠습니다라고 경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게 네.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 상속 포기는 좀 다릅니다. 상속 포기를 지금 2명 자식 중에 장남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이 지금 땅 관련해서는 한정 승인했던 장남한테만 아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권한이 듭니다. 한정 승인이 생기고. 예, 원래는 상속이 된 건데 상속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요. 네. 장남은 편의상 본인이 이제 한정 승인을 했지만 편의로 했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의 빚을 탕감할 조건으로 이걸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원에 경정 신청을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재산이 지금 발견됐다. 이 재산을 통해서 다시 한정 승인 관련해서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일단 좀 확인을 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권한 얘기를 할 때 한정 승인을 받았던 장남에게만 이 땅에 대한 어떤 상속을 권한이 이제 다시 있는 건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권한이 있고요. 예. 권한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목록만 바꾸면 되고 아. 또 특히 이제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한정 승인은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님 재산 안에서는. 근데 가끔 그래놓고 이렇게 재산을 또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 법원에 신청해놓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비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재산들을 어차피 한정 승인했으니까 그 안에 정리한다고 하다가 잘못하면 포기 안 한 걸로 간주가 될 수도 있어요. 빼돌리려고 한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때는 딱 동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감췄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예. 한정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고 장남이 다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1년 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채무가 많았잖아요. 뭐 1억 2천. 채무금 1억 2천이고 세금 미납도 이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11년 후에 연락이 온 것은 토지 보상금 2억이에요. 네. 단순 계산해 보면
일단은 맞는데? 상속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고 과거에 미납 채무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갚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거든요. 새롭게 아마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네. 부분 같습니다. 소멸시효도 좀 문제가 되긴 한데 11년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대부분 채권이 10년이기 때문에 의외로 만약 그 전에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아버지의 빚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도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겁니다. 아. 법원에서 오죠. 당신이 갖고 있는 채권 중에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데 이제 채권 소멸시효가 통상 10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또 따져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재산을 근거로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빚 중에 일부는 이 재산을 근거로 해서 갚아야 될 상황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원에서 뭘 해주냐면 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일종의 빚잔치라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분들도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11년 전에 이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채무를 이어받았으면 중간중간에 독촉장이라도 보낼 수 있고 어쨌든 아버지 빚이 한정 승인했으니까 남은 안에서 좀 갚아라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게 소멸시효가 진행을 안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그 당시 정산을 해버렸으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설령 받을 돈이 남아있어도 소멸시효가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은 빚을 새롭게 갚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다시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네. 거네. 그러니까 11년 전에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서 일단 정리된 거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양결 그렇죠. 변호사 얘기는. 그런 다음에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재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거의 아마 빚 없이 그냥 2억 원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대부분 가장 긴 게 채권은 10년이거든요. 예, 예. 10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 상사 채권 같은 거 5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지금 다 정리가 됐고 누구의 지금 가실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좀 걸리는 게 국세 부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러네요. 예. 국세는 소멸시효 부분이 좀 적용이 좀 돼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당의 물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국세 부분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합니다. 해봐야 지금 새로 발견한 토지 있잖아요. 훨씬 많겠죠. 그거에 관한 세금 예. 10년치 안 낸 거. 아, 근데 이게 보상금 나오기 전에는 가치가 거의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래요. 그럼 오늘 상담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채무금 변제와 관련돼서는 그를 갚아야 할 뭐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지금 토지에 대한 새로운 보상금은 2억 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늘 뭐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잘 알아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